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 수 한 수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의 대국은 여자 갑조리그 6월 30일에 열린 여자 갑조리그 허서연 4단과 탕자원 5단의 대국인데요. 허서연 4단의 시원한 공격력이 돋보이는 바둑이었고, 허서연 4단의 그 공격력을 바탕으로 탕자원 5단에 조금 당황을 이끌어내면서 대마를 잡고 승리를 했던 대국입니다. 오늘 바둑의 하이라이트부터 보자면 탕자원 5단, 백이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서 좌상기 흑 두 점을 제압을 한 상태예요. 여기서 허서연 4단의 주특기 공격이 나오는데 요 밭전자를 째고 나오면서 하변부터 나온 백대마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탕자원 5단 당황을 하고 단수를 치지만 밀고 집어두면서 두텁게 흑의 세력을 만들어 두고요. 백은 이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살아가는 수는 끊겨서 집으로 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쪽을 막게 되니까 이제부터 진짜 이 대마의 생사를 건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지만 다 악수 교환이고요. 붙이지만 차분하게 이어두고, 자,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 반대쪽을 두고 싶어도 먹여치고 단수치게 된다면 오히려 백돌이 끊기겠죠. 그렇다고 여기를 있더라도 패가 되면은 백이 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있게 되니까 백도 지킬 수밖에 없고요. 딱 차렷을 하니까 이 대마의 삶이 정말 어려워졌는데요. 물론 하변 쪽에서 이런 식으로 늘어서 한 집을 내는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한 집밖에, 후수 한 집밖에 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탕자원 5단이 조금 끊어가면서 뭔가 변화를 구하려고 하지만 이미 집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고 있고요. 나리자를 두고 지키고 들여다보고 지킬 때 늘어서지만 하나 밀고요. 이제 백의 차단까지 마무리를 딱 해버리니까 이 대마가 그냥 잡혀버렸습니다. 하변부터 나온 백대마를 몰아서 상변까지 몰아가면서 거의 50개에 가까운 백대마를 잡고 승리를 한 허서연 4단인데요. 자, 이 대국 처음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서연 4단이 흑이고 탕자원 5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화점 소목, 화점으로 보석을 진행을 했고요. 자, 날일자로 굳혀가면서 뒀어요. 이거는 보통은 3-3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포석을 짜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걸쳐가면서 좀 이 소목을 살리는 선택을 많이 하는데, 허서연 4단 준비한 포석인지 몰라도 날일자로 굳혀왔고요. 자, 날일자로 걸치니까 한 칸 높으였고, 여기서 탕자원 5단도 날일자로 응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지금 흑이 뛰쳐나가게 된다면 백이 이 두 점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하변 쪽, 우하부터 하변 쪽까지 흑의 집이 좀 커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흑이 이런 식으로 달려나가게 된다면 백은 이게 집으로 따지면 몇 집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는 백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탕자원 5단도 일단은 날일자로 조금 변화를 구해갔고요. 허서연 4단 눈목자로 맞대응을 합니다. 옛날 정석책들 보시면 입구자 아니면 날일자로 지켜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정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좀 허서연 4단 입장에서 단조로워지는 거는 불만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서연 4단도 눈목자로 지켜두었고요. 자, 이때 뭐 백이 똑같은 정석을 선택을 한다면은 흑의 돌의 위치가 아무래도 날일자가 입구자보다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하나만 딱 교환을 해두고 바로 다가오면서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수죠. 어떻게 보면은 백 입장에서 뭐 이런 자리를 밀어두면은 흑이 벌려서 하변 쪽에 모양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탕자원 5단도 일단은 바로 다가오면서 맞불 작전을 놨습니다. 자, 이 자리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 협공을 해가면서 흑 한 점을 공격을 했고요. 허서연 4단 이거를 살려나가는 거는 조금 무겁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려나가는 것도 백을 양쪽으로 갈라가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일단은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밀어가니까 붙여서 탈출, 흑도 밀어가면서 탈출을 하고 있고요. 자, 백 입장에서는 이런 들여다보는 자리는 웬만하면 교환을 안 해두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흙이 와서 젖혀 있게 된다면 흙이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활용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교환 하나 뚝 던져놓고 이제 뛰어나가서 도망을 가고요. 어서연 4단도 쉬어가면서 안쪽에서 백의 삶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두어가지만 이 자리는 좌 쪽은 흙이 3-3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둔다면 나중에라도 약간의 뒷맛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제 허서연 4단이 바둑에도 나오지만 그냥 시원하게 뒷맛 정도는 없애주고 바둑을 둬요. 자, 일단은 좌변 쪽으로 세 칸을 벌려서 안정을 취해뒀고요. 자, 날일자로 두니까 붙여두고, 붙이는 순간 이제 3-3이 들어가는 뒷맛은 거의 없어졌다고, 완벽하게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자, 붙여두고 눈목자로 큼지막하게 백의 돌들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수가 가능한 이유는 지금 이 자리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눈목자로 씌우더라도 백이 붙여서 나오는 수가 성립을 하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눈목자로 씌워갔고요. 자, 여기서 백이 좀 답답해 보이지만 백도 날일자 정도로 나간다면 탈출이 불가능한 돌이 아니에요. 흑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 붙여서 날일자는 이제 건너 붙여라 하고 싶은데, 백이 그냥 단수 쳐준다면 이 자리를 선수하고 나와서 끊을 수 있겠죠. 네, 끊기면 백이 잡히게 됩니다. 흑이 연결이 돼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백이 잡히게 돼요. 흑이 잡을 수 있지만 백이 여기서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붙이는 수가 좋아요. 그렇다면 흑도 이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단수를 치고 젖히게 된다면 오히려 흑돌들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뻗고 딸 때 여기를 끊고 싶지만 이거는 이 붙여놓은 교환 때문에 양옥으로 백돌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건너붙여서 날일자를 건너붙여서 끊는 수는 성립을 하지 않고요. 자, 하나 찝어서 일단은 흑돌을 튼튼하게 지켜두었는데 이 수가 뭐 두텁고 좋은 수예요. 자, 두어가니까 하나 물어보고요. 자, 흑 입장에서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주는 수는 나중에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백 입장에서 당연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반발을 해서 이 백한점을 버리고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서연 4단도 지켜두기 전에 들여다보면서 좀 돌들을 머리를 내밀면서 효율적으로 지키고 있고요. 백이 지킨다면은 그 다음에 입구자나 뭐 한 칸을 뛰어가면서 지켜두면 흑도 무난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행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날일자로 째고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일단은 중앙 쪽으로 나가겠다는 선택이에요. 당정 5단 여기를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살짝 악수가 될 수 있는 수인데요. 왜냐하면 끊어 잡는 수를 없앴기 때문에 살짝 악수가 될 수 있는데, 당정 5단이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이 대마도 뭐 쉽게 크게 공격을 당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지켜가면서 흑한테 이렇게 공배 연결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둔다면 백이 다시 한번 왔을 때 흑도 곤마가 되면서 이 백돌에 대한 공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서연 4단도 일단은 귀를 붙여가면서 집을 내면서 사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당정 5단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를 다가갑니다. 자, 날일자로 걸치고 날일자로 두니까 눈목자 하나 교환해두고 3-3을 지켰는데,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수는 이런 식으로 지켜가는 수인데, 지금은 지키게 된다면 흑의 집보다 백의 집이 조금 많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이겨가기 쉽지가 않아요. 덤도 이제 중국 대회들은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좀 덤을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허서연 4단이. 그래서 날일자로 씌워가면서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가고 있죠. 이 수의 의미는 백이 도망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두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벌리면은 이 상변 쪽에 흙에 좀 좋은 모양들이 생기겠죠. 더 좋은 모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요. 당전 5단 도망가지만 허서연 4단 역시나 아직까진 덤을 부담하기 좀 무리다. 그래서 두 칸보다 더 넓게 벌려가면서 모양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흙 모양이 커지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탕자 5단이 아직까지는 백이 좋다는 판단이에요. 굉장히 유연한 행마를 해가죠. 하지만 이수가 이제 허서연 4단의 반격을 맞으면서 조금 이 대마의 삶이 진짜로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수로는 뭐 냉정하게 이런 식으로만 지켜뒀어도 충분했고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한 칸 정도만 뛰었어도 흑이 예를 들어서 지켜준다면 백도 이 한 점을 끊어잡는 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흑이 뭐 연결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나를자 정도로 조금 더 두터운 행마를 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 자, 이 눈목자를 둔 수가 나쁘진 않았는데 탕정 5단이 흑이 너무 강력하게 끊어오니까 여기서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단수 치고 있는 수는 외길이고요. 자, 여기서 붙여왔을 때 미니까 끼어가는 수를 뒀다면은 별 문제없이 이 돌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끼우는 수를 당황을 하는 입장에서 수가 잘 안 보여요. 이 끼우는 수를 뒀어도 되는데 끼우는 수를 두지 못하고 빈삼각으로 있게 되니까 흑이 이 단수 맞는 자리,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이 단수 맞는 자리를 늘게 되면서 뭔가 백돌이 양쪽으로 차단이 되면서 이제는 흑이 공격을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끼웠다면은 흑이 막으면 있고 요 세 점을 이어야겠죠. 이럴 때 단수 치고 차단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백의 수가 흑의 수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먼저 찝는 수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찝을 때 있고요, 끊을 때 늘고, 뭐 빈삼각을 둔다면 이거는 백도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흑이 먼저 선수를 잡고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면서 조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백이 그 가만히 있기 전에 이 자리를 먼저 해놨다면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먼저 하고 흑이 있고 끊게 된다면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별거 없겠죠. 이렇게 차단해서 잡아도 중앙 쪽이 잡히기 때문에 별게 없어요, 흑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둬봤자 붙여두고 둘 때 백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앙 쪽만 제대로 제압을 해준다면은, 이것도 수상전이 백이 유리한 수상전이에요. 백은 5수고 흑은 뭐 밀고 나오면서 좀 수를 늘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한 수 부족으로 흑이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꿔치기 정도는 백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겠죠. 백이 훨씬 더 크고 두터움까지 얻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둘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흑이 이쪽을 단수 치는 수도 있는데 가만히 따고 딸 때 있고요. 때 단수 치고 끊는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이 몇 발 가지 못하고 잡히는 형태겠죠. 그래서 좀 이 끼어가는 수를 뒀다면은 냉정하게 허서연 4단에 이 눈목자를 붙이고 끄는 수가 조금 무리수가 될 뻔했는데, 여기서 당황을 한 탕전 5단이 가만히 빈삼각으로 이어두게 되면서 허서연 4단도 확실하게 기회를 잡았고요. 뚫고 나오지만 연결하고 뚫고 나오고 이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백도 강력한 수를 당했지만 어쨌든 백이 잡힌 건 없단 말이에요. 집으로 손해를 보거나. 흑 입장에서 한 거라고는 여전히 여기를 늘고 연결을 해가면서 중앙 쪽의 백 모양을 조금 지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냉정을 되찾고 탕자원 5단이 가만히 밀어두고 그냥 두텁게 연결하는 수를 선택을 했다면, 물론 흑의 상변 쪽 집이 커지지만 백도 여기 우상 쪽이죠. 우상 쪽 흑의 모양을 지어가면서 바둑은 조금이나마 백이 유리한 바둑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탕전 5단 오히려 더 강력하게 두어갑니다. 허서연 4단 집었고 젖혀두고 밀어가면서 일단은 힘을 좀 비축을 해두고요. 힘을 비축해 둘 때도 백이 입구자를 두어서 요 좌변 쪽 교환을 해두고 입구자를 두면서 좌상 2점을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는데, 너무 눈에 보이죠? 이 밭전자액만 째는 수. 이 수로도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차렷을 하거나 아니면 한 칸을 껴서 예를 들어서 흑을 좀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쉽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쉽게 살 수 있기는 하지만, 백 입장에서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봉쇄를 한다면 흑이 쉽게 사는 수는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붙이는 교환을 해준다면은 백도 반대쪽에서 또 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탕정 5단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냉정을 되찾고 두텁게 연결을 해뒀다면은 바둑은 아직까지도 5대5 승부였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두자마자
허서연 4단이 자 눈빛을 번쩍이면서 자 이 받전자를 째 나가는데 이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수를 쳐서 살자고 하지만 밀어서 찝으면서 시원하게 그냥 좌상쪽 두 점은 버려버리고 딱 맞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이 대마가 걸린 승부가 되었죠. 흑도 못 잡으면 집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좌상쪽 두 점이 거의 30집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집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이런 찌범들입니다. 자, 두텁게 해뒀고 막으니까 백도 반대쪽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하겠죠. 네, 불가능한 장면이고요. 자, 입구자를 두고 도망을 치지만 하나 이어두는 교환, 그리고 침착하게 내려서면서 백의 연결만 강요하고 있고요. 자, 나리자로 씌어가서 백이 이제 뭔가 진짜 위태로워지니까 이 악수 교환들을 하면서 살자고 하지만 들여다보고 쌍립 쓰고 내려설 때 하나 툭 찔러 가고요. 자, 이 잡으러 가는 수순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맞게 되니까 지금 백이 집 낼 자리가 요 상변에서 한 집을 낼 수 있고요. 상변에서 한 집을 내면은 하변 쪽에서 젖혀가면서 백돌 전체가 집이 한 집밖에 없겠죠. 잡힙니다. 자, 그렇다고 하변 쪽에서 젖히고 내려서면은 집이 나요. 나리자로 두면은 하나 붙여서 끊어두고 넘어간다면 넘어갈 수 있고요. 흙이 막는다면은 이 한 점을 잡으면서 한 집을 낼 수는 있지만 여기를 그냥 뚝 찌르고 찝어간다면은 이번에는 상변 쪽에서 집이 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좀 집이 날 만한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두더라도 찌르고 이렇게 뻗게 된다면 집 모양을 내도 결국에는 옥집이 돼요. 이 큰 덩어리 대마가 여기가 옥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탕전 5단 결국에는 여기를 젖혀가지만 늘게 되니까 이어도 맡기면 마찬가지로 집 모양이 나지 않죠. 백이 버틴다면은 젖히고 패 모양을 내서 굴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상변 쪽에서 집을 내고 버틸 수는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또 한 수 늘어진 패입니다. 만약에 흑이 다른 곳을 두었다고 해도 백이 여기서 한 집을 낼 수가 없어요. 단수를 쳐도 먹여치고 다시 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 대마를 잡으러 가면서 패감을 한 번, 백이 둘 때 두 번, 그리고 백이 살아둘 때 세 번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다른 쪽 대마를 잡으러 갈 기회가 생겼죠. 자체로도 지금 백의 패감이 많지가 않아요. 자체 패감이 생각보다 없는 장면이고 이렇게 한 수 늘어진 패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탕자원 5단이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두었고요. 자, 탕전 5단 입장으로서는 허서연 4단의 너무 강력한 수에 조금 당황을 하면서 판을 그르쳤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대국이고, 허서연 4단 덜컥 수가 좀 많이만 줄어든다면 굉장히 잘 주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성적이 좋은 게 바둑을 보면은 바둑은 굉장히 잘 두는데 덜컥수로 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 덜컥수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 이번 대국에서 중국의 여자 강자 탕자원 5단을 시원하게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하고, 이 이후로 좀 승승장구하는 막 기세를 타고 9연승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프로 기사들도 시원하게 대마를 잡고 승리하면 조금 기세를 타기도 하나 봐요. 자, 아무튼 허서연 4단의 앞으로도 미래에도 좋은 대국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흑백바둑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